개장하고 한 50여 분의 시간 지났습니다. 그날 데일리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침 불태웠다라고 표현할 만큼 정말 많은 종목군들에서 빠르게 시세가 돌았는데요. 반대로 조금 대응이 느린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이로 인해서 지금 또 고민이 깊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에 이슈가 참 많습니다. 그 내용들 들여다보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김종혜 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특징주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될 만큼 오늘 정말 시장에 많은 종목들의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UAM 꼽아봤습니다. 오늘 원숭이 두창 관련주 다음으로 좀 강한 시세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쪽인데요. 아무래도 이 현대차 그룹의 전폭적인 미국 투자 관련한 이슈 속에 자율주행 UAM 이렇게 테마가 또 강하게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벳셀 등의 종목은 오늘 2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UAM 이거 시장을 어디까지 보고 정말 좀 작은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아니면 현대차 그룹을 필두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테마주의 움직임과 산업의 전반적인 움직임은 좀 달리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재료가 나오면 당연히 테마주들이야 급등, 급락을 반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해당 산업이 빠르게 커질 수 있느냐? 미국의 조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물론 미국의 전반적인 기술주들이 안 좋고 또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군들 당연히 주가가 안 좋으니까 계속 폭락하고 있는 그런 양상 속에서 반등을 쉽게 못하고 있는데 UAM이 좋아진다? 물음표가 당연히 달릴 수밖에 없죠. 글로벌 약의 1위 기업이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국내에서 현대차가 밀어준다고 중소형주들이 대거 좋아진다? 이것도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산업적으로 UAM은 아직 멀었다. 기체 개발 이런 거는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UAM을 개발해서 어디서 이착륙을 시킬 것이며 그다음에 이 서비스의 운용자는 누가 될 것이며 관련된 비용들, 그 관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다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빨리 된다라고 보시는 것은 일단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결국은 이것도 배터리 문제인데요. 지금의 전기차용 배터리 정도로 과연 얼마나 날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급등하는 종목에 찬물을 끼얹을 생각은 없습니다만 테마주는 테마주일 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해당 산업의 전반적인 방향성이 개발하는 쪽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이 산업이 정말로 확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꽤 걸릴 수 있다. 그래서 테마주는 테마주 영역에서 투자해야 된다라고 팁을 드린다면 투자의 범위는 내 전체 포트폴리오 내에서 최대한 작게 그다음에 투자의 어떤 이 기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명확하게 세워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시세와 상관없이 21선을 깨면 무조건 판다라든지 어느 뚜렷한 그런 목표 의식과 그다음에 매매 스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종목군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산업적인 흐름을 좀 이끌고 가고 있는 종목군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달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한국항공우주를 UAM이라고 포함해서 같이 이제 매매하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총이 조금 작은 중소형 테마주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테마라고 하면 시총 작고 좀 주가 탄력도 급하게 올라가고 이런 흔히 말하는 테마 내에서 좀 가벼운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이고요. 굵직한 산업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다른 대형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 모멘텀이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달리 전략을 취해야 된다 당부해 주셨고요. 자, 솔브레인과 동진 세미캠도 아침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삼성의 파운드리 군단에 합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지금 삼성이 텍사스주에 세금 감면 신청을 또 냈다 해서 추가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소부장 쪽에서 기대감이 나올 거고 그 가운데 솔브레인과 동진의 역할 어느 정도일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소재 전체를 봤을 때 신고가 나고 있는 종목 원익QNC가 있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것 결국은 삼성이 투자를 미국에서만 늘릴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평택도 어차피 계속 투자할 거고 그런데 지금 콕 집어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솔브레인이라든지 동진세미캠 같은 종목군들이 주목되는 이유는 뭐냐면 삼성이 결국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삼성이 어디에 투자하든 이들 기업과는 함께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결국 반도체 투자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보면 반도체 소재 쪽에서 나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삼성과 계속 함께 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솔브레인과 관련돼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동진세미캠은 뭐 제가 오후에 방송을 했을 때 한번 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삼성과 계속 삼성전자와 같이 갈 수 있는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뭐 장비, 그다음에 뭐 반도체 본류를 만드는 기업도 있지만 지금 가장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산업 쪽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막 급등하는 구간에 쫓아가면서 사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자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는 합리적인 가격선에서는 계속 좀 비중을 조금씩은 늘려가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 등과 삼성과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고 기존의 의견 그대로 유지해 주셨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이제 잔금 해제 종목 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시가총액 9위로 올라온 LG화학입니다. 카카오를 밀어내고 올라섰습니다.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8% 또 금요일에 마지막 거래일 급등이 나왔었는데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LG화학도 결국에는 소재다라는 얘기를 사실 LG에너지 솔루션 얘기할 때 해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LG엔솔에 들어가는 소재사로 LG화학을 또 봐야 된다라고 얘기 주셨는데 잡아주세요. 또. 네, 이 종목 아마 우리가 벌써 올해 들어서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워낙 급등락이 많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좋아하다 보니 이 종목을 많이 언급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1분기 실적을 보시면 뭐 그런 대로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석유화학사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견조한 실적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LG화학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LG엔솔을 분리해낸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분노하고 있지만 그래도 첨단 소재 쪽에 계속 매출이 나고 있고 첨단 소재 쪽에 앞으로 매출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자체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가 상승의 본질이 뭐냐를 봤을 때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적용하고 있다. 분기 실적 때문에 오른 것만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돼서 오른 것만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 두 가지가 동반작용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 전자 소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첨단 소재와 관련된 부분의 매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인데 이게 이제 가파르게 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석유화학 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거 공격적으로 키울 거기 때문에 결국은 분기 실적의 전반적인 내용과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시장이 이제 급등하면서 나타냈던 재료, 결국은 2차 전지 양극재 소재와 관련된 재료 부분은 결국은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LG화학과 관련돼서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계속 뭐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여전히 뭐 동일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현재 포인트도 분기 실적이 결국은 첨단 소재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극재 증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LG화학인데 이 LG화학이 양극재 면만 놓고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훨씬 더 매력적인지 그거 좀 알고 싶어요. 결국 이제 이 부분은 투자의 싸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라는 데는 뭐 추호의 의심도 없고 네. 결국은 누가 얼마나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느냐의 싸움이 될 텐데 이제 금리 올라가고 있죠. 인플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LNF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좋은 회사죠. 시총도 이미 이제 코스닥 1, 2위로 올라오면서 스스로 좋은 회사임을 입증을 했지만 이들 회사가 앞으로 뭐 조 단위에 계속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까? 외부에서 수혈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증자를 하거나 네. 이럴 가능성이 높죠. 상대적으로 LG화학은 어떤 돈이 있죠? LG엔솔을 IPO하면서 생긴 돈이 있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투자해야 되는데 그 투자 관점에 있어서 누가 더 유리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가는 어떻습니까? 지난 2년간 비교해보면 LG화학은 급락, 물론 LG엔솔의 가치가 빠지면서 급락한 것이지만 이 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였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점점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들은 앞으로 계속 투자할 때마다 돈을 아주 급속도로 벌긴 하겠지만 그 벌어들이는 돈이 몇 천억의 투자를 계속 감당할 정도로 많이 벌겠는가?
그런데 LG화학은 이미 충분히 돈을 쥐고 있고 기존의 사업에서 또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프리캐시 플로우가 이미 있고 그다음에 그 IPO로 따른 자금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LG화학이 공격적 증설에 유리한가, 여기가 유리한가. 제가 보기엔 여기가 유리한데 주가는 오른 게 없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 이걸 팔고 LG화학을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향후 긴 그림을 봤을 때 누가 더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신다면 만약에 내가 양극재 소재에 투자하고 싶다. 그렇다면 저는 서서히 이쪽 비중을 줄이면서 이쪽 비중을 늘려가야 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그 스토리가 굉장히 와닿게 느껴지는데요. 뭐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앞으로의 뭐 공격적인 투자 다 같이 하겠지만 그걸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쪽이 어딘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LG화학은 또 석유화학 시황도 영향을 좀 받지 않나요? 그렇죠. 석유화학 시장도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면 석유화학 시장이 정말로 나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물론 과거 대비해서 줄어든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을 전혀 쓰지 않는 그런 세계로 갈 것인가? 그렇게 또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석유화학도 버티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에도 점점 경기가 뭐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향후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소위 규모의 경제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쪽도 큰 쪽이 살아남을 가능성, 더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종목이 뭐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나 이런 기업과 동급 취급되는 것은 저는 뭐 적절한 평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냐에 대한 판단도 우리가 같이 해봐야 될 텐데 준비된 그림 보시면 주가의 하락을 통해서 우리가 PB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성장을 좀 부여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PE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꽤 매력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과거처럼 이게 뭐 석유화학 상황에 따라서 실적이 뭐 마이너스가 나거나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구간이 아니고 아까 언급되었던 2차 전지 소재 특히 양극재나 전구체 쪽에서 의미 있는 실적을 쌓아갈 수 있는 2023년, 2024년 실적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석유화학 쪽에서 좀 일정 부분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현재 밸류에이션은 좀 싸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면 롯데케미칼도 지금 뭐 수소도 한다, 뭐 그다음에 뭐 첨단 소재도 한다 계속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과 이미 어느 정도 안착이 된 상황에서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늘리는 기업과는 조금 다른 위치에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LG화학 아마 가장 바닥에서 언급드렸을 때 목표로 말씀드렸던 게 아마 50만 원 중반대 가격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가격을 올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한 60만 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목표 가격을 좀 더 올리면서 실적이라든지 말씀해 주셨던 석유화학 시황의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해서 기존의 목표가는 이미 넘어온 상황이고 조금 더 목표 주가를 올려주셨어요. 그 내용 스토리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LIG 넥스원이에요. 방위산업 종목이죠. 쉼표 찍고 다시 뛸까? 올해 참 좋은 흐름 보였다가 5월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좀 꺾였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장에서는 한 5% 정도 이 시각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일단 방위산업주로 LIG 넥스원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LIG 넥스원도 좀 워낙 여러 섹터에 같이 들어가 있어서요. 일단 실적 평가부터 해볼까요? 근데 이게 아까 언급드렸던 UAM 뭐 속하긴 하겠죠. 네. 뭐 레이더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미사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도 큰 그림에서 녹여내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방점을 찍어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과연 이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테마주와 동일하게 봐야 되는 종목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종목의 초기 상승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천궁 수출에서 이미 나타난 상황이죠. 그다음에 환율이 기본적으로 원화 약세로 가다 보니까 실적이 예상한 것보다 좋았습니다. 근데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컨센서스 대비해서 거의 2배가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 물론 계속 분기마다 그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2배씩 좋아질 거냐?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을 보고 대부분 다 실적을 상향했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서프라이즈 효과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환율이라든지 향후 수출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전반적인 추이를 본다면 이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된 또 레이더와 관련된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봤을 때 지금 증권사에서 예측하고 있는 이런 가파른 상승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방향성이 틀렸을 거냐?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아마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는, 매출이 우상향하는 방향 자체는 아마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주가가 계속 이렇게 실적만 반영하면서 올라가면 부담스러운데 최근에 5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좀 많이 꺾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또 매력적인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그래서 뭐 주식 타이밍이 항상 잘 맞는 건 아니지만 좋은 산업이 좋은 가격에 왔을 때는 한번 타이밍을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뭐 적극적인 보유 관점이겠지만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지금은 좋은 가격인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번에 또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그 이슈 내에서 방위산업 모멘텀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연 500조 원의 미국 수출길이 좀 더 수월하게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 등도 등장을 했고요. 말씀 주신 대로 가격도 조금 매력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LIG 넥스원에서 갖고 있는 해외 수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지도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지금 해외 수출은 뭐 천궁의 그 중동 수출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국과 이제 방산 협의를 하면 우리가 미국에 무기를 팔 수 있을까? 저는 뭐 그건 별로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게 뭐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미국과 협력 관계를 가졌을 때 미국에서 어느 정도 기술 협력을 받을 수 있다든지. 네. 아니면 미국의 협력을 얻어서 미국의 기술을 실어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술이 있는데 미국 기술이 섞여 있으면 수출을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미국과 점점 협력 관계를 넓혀가게 되면 미국의 기술을 사용해서 수출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미 와 있는데요. 지금 이 기업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수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도 동반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평가할 때 뭐 PER, PBR, PSR 여러 가지 평가도 하지만 또 하나 평가하는 것은 PBR 대비 ROE. 그러면 ROE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 회사의 자산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늘어나느냐를 얘기할 때 결국 ROE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것, 결국 ROE의 상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의 PB를 기존에 봤던 밴드에서 한껏 상향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출할 때 우리가 좋은 가격에 수출하는지는 물론 계약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좋은 가격으로 수출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계약서를 한번 뒤집어 보면 별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방위산업과 관련된 수출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고 제가 보기엔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무기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의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여전히 미국 무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겠지만 우리나라 무기도 충분히 그 미국이 만들려고 하는 그 방어 블록 안에서는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연초에 이미 한국항공우주를 말씀을 드렸고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군들도 맞아요. 전체 같은 맥락에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방위산업 관련한 종목군들 이런 포인트들 잡아서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주셨었고요. 좋은 이익이 났고 지금 조금 조정을 받아서 좀 매력적인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건데 밸류 평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증권가에서는 지금 LIG 넥스원이고 한국항공우주고 전부 다 목표가 올려잡고 있고요. LIG 넥스원 10만 원, 12만 원 요 정도까지 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 스트롱바이 의견도 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게는 보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호재를 반영하고 있는 가격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PE가 PB 관점에서 봤을 때 PB는 이미 이익률을 반영하면서 레벨 하나를 뛰어오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뛰어오를 거냐는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해외 수출이 늘어나면서 좋은 가격에 파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했다라고 봐야 될 거고. 그러면 PE 관점에서, PR 관점에서는 어떠냐? 저는 이렇게 수출이 늘어나고 이익률이 좋아지는 종목이라면 과거에 이제 평균적으로 봤던 이 종목의 PER이 10배 거의 이하였는데 지금처럼 매출도 늘고 이익률도 늘고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저는 15배 정도는 좀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물론 이게 절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거기에 네.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합리적인 수준은 한 15배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서 이게 적어도 저는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이어지는 그림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15배만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연도별로 계속 레벨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올해 실적 기준으로 15배로 보는 합리적인 가격은 일단은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증권사에서 평가하는 그 가격까지 가려면 저는 조금 더 마진율도 좋아지고 시장에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 좋은 실적을 내야 되는데 변수 하나는 환율입니다. 분명히 환율 효과가 끼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로 가면서 실적이 더 좋아 보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서서히 조금씩 안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 이 환율 효과가 줄어들면서 실적이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덜 나오거나 증가 속도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환율이라고 하는 변수도 잘 살펴보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목표를 저는 9만 원 정도로 잡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IG 넥스원과 오늘 LG화학 두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보기 가능하시니까요. 김종휘의 잠금해지 한 번 더 검색해서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김종휘 위원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